자, 안녕하십니까. 중학교 3학년 제자 여러분. 오늘 이제 10강 이제 2차 방정식의 이제 그 풀이 이제 두 번째 시간 인수분해를 제외한 제곱분 편인데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수업 끝나고 이제 정리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꼭 정리하셔야 되고요. 부탁드립니다. 촬영 장소가 좀 집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매일 학원에서 찍다 보니까 좀 답답해서 출근하기 전에 그냥 조금 이제 바람도 쐴 겸 이제 여기서 켰습니다. 자, 빨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차 방정식의 그 풀이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원래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는 거지만,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방법에서 제곱근을 이용해서 풀겠다 말씀드렸고요. 그 첫 번째 그 시작으로 선생님이 일단 첫 번째 개념, 중근이 뭔지 이해하냐를 물어봤어요. 그럼 빨리 좀 할게요. 좀 내용이 할 게 많아서. 중근이 뭔지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원래 2차 방정식은 근이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그 근이 서로 다르게 나오지 않고 근이 중복되어 나왔을 때 그 근을 중근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했고요. 그 똑같은 근이 두 번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그 중자는 무거울 중자를 쓴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는데, 중근을 가질 조건이 뭐냐 물어봤을 때, 중근을 가질 조건이 뭐냐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의 공식을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중근을 가질 조건은 이렇게만 얘기하셔야 돼요. 완전 제곱식은 0의 꼴로 인수분해된다. 완전 제곱식은 0의 꼴로 인수분해된다. 여기서 완전 제곱식을요, 여러분들이 국어의 5글자가 아닌 식으로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A 괄호 열고 x 플러스 b 괄호 닫고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a는 0이 아니다.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개념을 가르쳐 놓고 이제 문제를 이제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를 이제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눴죠.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눈 다음에 그 각각의 파트도 두 개로 나눴어요. 첫 번째 파트를 내보면 간단한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였죠. 바로 제곱끼리 정의만 이용해서 하는 x제곱은 k 같은 거와 x제곱 앞에 상수가 있는 ax제곱은 이 k, 요거를 풀 때 어떻게 풀 거냐 이거죠. 당연히 이걸 시작할 때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a는 앞에 있는 a는 0이 되면 안 될 거고요. 뒤에 있는 x제곱은 k, x제곱은 k에서 이 k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리고 이제 ax제곱은 k에서는 위에 있는 k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양변을 a로 나눈 다음 x제곱은 이제 a분의 k잖아요. 그래서 a분의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개념을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a분의 k를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지 않고 수학에서 그냥 곱하기 형태인 a 곱하기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정의가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정의를 해준 다음에 편하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라고 풀겠다, 그리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분의 k로 풀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 이제 예로 선생님이 가장 이제 가벼운 예를 들었었죠. 뭐 x제곱은 3 하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오면 될 거고요. 뭐 2x제곱은 7 이렇게 하면 양변을 2로 나눠서 x제곱은 2분의 7,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7 이렇게 풀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출제자가 우리 어떤 식을 하나 줄 거예요. 예를 들어 x제곱은 k 했을 때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이 아닌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질 때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k가 0보다 크거나 같아가 아닌 k가 양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근이란 말 했을 때 k를 0보다 크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ax제곱은 k에서 x제곱은 a분의 k죠. 이것 역시도 서로 다른 두 근이 갖는다고 하면 a분의 k가 0보다 커야 된다, 또는 a 곱하기 k가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정리 안 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에서 괄호가 있는 형태를 했죠. 괄호가 있는 형태도 앞에서 한 내용하고 똑같아요. 첫 번째 스토리가 괄호 열고 x 플러스 p 괄호 닫고 제곱은 이번엔 k가 아닌 q로 할게요. 괄호 안에 상수 p를 써서 q로 하고 싶네요. 괄호 열고 x 플러스 p 괄호 닫고 제곱은 q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풀 때도 q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이런 조건 안에서 우리가 편하게 x 플러스 p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 p를 이항해서 x는 마이너스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괄호 앞에 이제 상수가 있었을 때 a 괄호 열고 x 플러스 p 괄호 닫고 제곱은 q 했을 때 이런 형태도 괄호 열고 x 플러스 p의 제곱을 해서 양변을 a로 나눈다 a분의 q, 그래서 a분의 q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a분의 q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도 선생님이 이제 중근이 아닌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된다고 하면 여기서 q는
Q의 범위에 0이 들어가면 안 돼요. Q는 0보다 커야 되고요. A분의 Q는 0보다 커야 돼요. 근데 A분의 Q를 표현하지 않고 A 곱하기 Q는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런 예를 풀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예들이 뭐 X 플러스 괄호 열고 X 플러스 3 괄호 닫고 제곱은 뭐 7 이렇게 하면 X 플러스 3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3을 이용해서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괄호 앞에가 상수가 붙으면 상수로 나눈 다음에 똑같이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다음 주에 이거를 정리해서 수학 듣기 평가를 출제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준 책, 그 지문, 본문의 지문을 잘 읽었다면 절대 틀리는데 문제 없고요. 제가 듣기 평가는 주말에 먼저 예습할 수 있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같은 게 뭐냐면 그 제곱꼴을 이용한 풀이 첫 번째와 제곱꼴을 이용한 풀이 두 번째 말고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를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방법은 나중에 근의 공식을 증명하는 과정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방법 스텝 5가지를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당연히 A가 0이 아니겠죠. 그랬을 때 A를 우리가 제곱근을 이용한 이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로 갈 때 괄호 열고 X 플러스 P 괄호 닫고 제곱 Q 이 형태로 갈 때 어떤 순서에 거쳐서 5개의 단계를 거쳐서 이 형태를 바꿀 건데요. 그 5개의 단계가 뭔지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2차 방정식을 그렇죠. 최고차의 개수가 1의 2차 방정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A라면 이제 A로 나눠야죠. 양변을 A로 나눈다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이 좌변에 있는 상수를 우변으로 옮겨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좌변을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X의 개수인 반인 2분의 X의 개수를 제곱해서 2분의 X의 개수를 제곱해서 양변에 더해줘야 되고요. 네 번째가 우리가 이제 형태인 이제 완전 제곱식은 P 그러니까 괄호 열고 X 플러스 P 괄호 닫고 제곱은 Q의 형태로 바꿔줘야 되고요. 다섯 번째가 이것을 풀면 된다. 이 이제 제곱근을 이용해서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를 이용해서 이것을 풀면 된다 해서 이 5가지 관계를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수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출근 전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찍었는데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